자,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당 안팎 인사들을 다 합쳐서 반문 빅 텐트를 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사는요,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이 텐트 안에 들어갈지 여부입니다. 저희가 윤 전 총장의 공식 언론 창구로 이제 발표된 이동훈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보도가 나왔었는데 모두 다 전언에 그쳤었거든요. 대변인님, 오늘 저희와 나누는 대화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다라고 일원화된 공식 창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4월, 3월 4일 날 총장께서 지시를 내려놓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전언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사실 윤 총장님 목소리 생각도 있겠지만은 네. 주변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가 윤 총장을 마치 이제 생각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제 그 원보이스로 알겠습니다. 입장이 나갈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친다는 이 반문 빅 텐트 안에 윤 전 총장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입당 문제인데 네. 국민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죠. 국민이 들어가라고 한다면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의 일관된 입장은 국민이 불러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모든 선택이 열려 있다고 하셨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이 가르치는 방향이 국민의 힘을 말하자면 들어가서 플랫폼으로 삼으라라고 국민이 그렇게 한다면 네. 윤 총장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네. 다만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네. 총장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소환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네.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호불호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원한다고 해서도 아니고 가장 위에는 국민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하신 거 보니까요, 이 젊은 시사평론가로 또 얼굴을 알렸죠. 장해찬 평론가가 윤석열은 택시 타고 곧장 직행할 수 있다, 이른바 택시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노선버스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자, 이 얘기 내용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입장을 윤 전 총장이 밝혔다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부적절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메신저로서 장해찬 씨는 윤 총장 지지자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어디까지나 택시 타고 뭐 간다 그 얘기는 개인 입장이고 네. 캠프의 어떤 입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캠프 입장이고 버스 타고 가는데 뭐 택시 얘기하는 것도 윤 총장이 평소 말씀하시는 스타일과 다릅니다. 네. 이게 마치 이제 언론이 장해찬 씨 입장을 윤 총장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네네네. 택시론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오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오만해 보일 수 있다. 표현이 오해받기 직방인 거고, 네. 마치 본인을 특별하게 봐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윤 총장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네. 언론에서 네. 버스에 택시 이렇게 각을 세울 일이 아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이동훈 대변인님께 곧장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장해찬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같이 사적인 만남을 했을 때 이 앞으로 행사에서 여러 번 같이 동행을 할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럼 장해찬 평론가 같이 안 다니게 되는 건가요? 같이 안 다니게 된다고 하면 장해찬 씨 좀 섭섭해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니까요. 우리 2030 모임들 할 테고 하면은 장해찬 씨도 거기에 와서 이제 같이 동참하는 걸로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윤 전 총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치에 발을 들이고 또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뭔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경선 일정을 볼 때 8월 안으로, 그러니까 빨라도 8월 중순 이후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게 아마 첫 번째 탑승할 수 있는 정거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8월 전에 입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윤 총장 입장과 관련해서는 계속 일관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은 지금 취합은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국민 입장을 지금 모으고 듣고 있나요? 그걸 이제 지금 총장께서는 말하자면 사회 여론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고 이번에는 아마 어제 채널A가 그렇게 보도를 했죠. 네. 그 바닥에 어떤 국민들의 얘기를 좀 들으러 다니실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마 최종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게 네. 그럼 그 8월이냐 그걸 못 박는 거는 이제 대변인 입장에서는 네. 대변인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다. 대변인님. 네. 지금까지의 윤 전 총장의 입장이요. 자꾸 전원 정치다, 애매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방금 그 말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부른다면 가겠다.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관의 물음을 이렇게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조차도 애매하거든요. 뭔가 좀 확실하게 기준이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게? 자, 총장은 항상 정권 교체라는 개인들 위에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상식 공정이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연장선에서 그 판단하시는 국민의힘을 정권 교체 폼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런 판단이 되시면은 네. 그걸 마다하지 않으실 겁니다.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은 이 국민들이 불러서라기보단 본인이 아직 확신이 안 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윤 전 총장의 목소리를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들을 수 있는 때는 언제쯤일까요? 총장님 목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농담이고요. 네. 총장님 목소리 행보를 듣고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은데 조만간 등장을 하실 거라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총장님께서 지금 공부를 하신다고 표현하는데 총장은 어떻게 보면 한 분야의 최정점에 이르신 분이고요. 네. 공부라기보다는 사회국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스크린을 세우신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왜 자신이 정신을 다 하겠다는 건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고민의 결과물을 들고 곧 국민 앞에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채널A 단독 보도 내용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윤 전 총장이 민심 투어를 나설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저희 뉴스에서 했습니다. 자, 네. 미리 예고를 조금 힌트를 주실 수 있다면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방향성은 맞아요. 그러니까 총장께서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얘기 듣겠다는 방향성은 맞는데 아직 시점과 구체적인 팩트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채널A에도 그 보도가 나왔길래 요거는 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네. 방향성은 맞으니까요. 네. 좀 더 지켜봐 주시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조만간 총장님께서 국민들을 찾아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죠. 이동훈 대변인님과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취임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8월에는 국민의힘이라는 버스에 올라타야 한다. 계속 압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저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우리 당의 당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우리 당의 당원들의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지지해줄 것도 아니고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탄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응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야권의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좋은 수치가 나온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선이란 거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던 그런 어떤 이미지, 저항의 이미지 말고도 결국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이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도로 야권 대선 경선을 진행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지금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론적인 얘기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당대표가 특정 대선 후보를 배려할 필요도 없고 특정 대선 후보에게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경선 룰을 만들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말은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